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gplot 패키지의 구조와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는 그 몇 가지 서로 다른 그래픽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표준 패키지인 그래픽스 패키지의 이 베이스 그래픽 시스템은 R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서 전통적인 그래픽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그래픽은 하나의 훌륭한 그래픽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 작업을 할 때 손색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정교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그래프용으로 확장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스 그래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이 그리드 그래픽 시스템입니다. 이 그리드 그래픽 시스템은 좀 더 유연한 그래프 생성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드 그래픽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즉 로우 레벨에서 그 선이라든가 점이라든가 도형과 같은 그래프의 각 개별 요소들의 위치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굉장히 탁월하지만은 사용하는 데는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ggplot 패키지는요, 그러한 그 저수준의 그리드 그래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고수준의 그래픽 시스템 환경을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수준의 그리드 그래픽 시스템이 제공하는 그런 품질을 아주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구성을 해준다는 얘기죠. ggplot의 그 g는 이 grammar of graphics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ggplot 그래픽은 어떤 그 체계적이고 그 포괄적인 문법 구조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 문법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된 규칙에 따라서 일관된 방식으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ggplot 패키지는요, 그 기본적인 기능들만 사용을 해도 아주 품질이 좋은 그 책이나 보고서에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래프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생성할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그 ggplot 패키지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 패키지에서는요, 이렇게 덧셈 기호를 이용을 해서 그 그래프 생성 함수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코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생성을 합니다. 자동차의 무게하고 자동차의 연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인데요. 자동차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연료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연비와 자동차 무게 간의 어떤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를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점들을 그린 그 ggplot 패키지의 그래프 문법 구조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형태로 세 개의 함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ggplot 함수가 있고 geonPoint 함수 있고 labs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들이 각자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보태갖고 오른쪽과 같은 최종적인 그래프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그 세 개의 함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먼저 이 ggplot 함수는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데이터셋과 그래프 상에서의 변수의 역할을 설정을 해주게 되죠. 데이터셋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어야 되고요, 데이터 인수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AES 함수가 있는데요, 이 AES 함수는 각 변수가 그래프 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는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 데이터와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 간의 대응 관계, 매핑 관계를 지정을 하죠.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를 우리가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점 같은 이런 심볼, 기호라든가 아니면 선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AS 함수에는 그런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하고 데이터의 특정 변수하고
대응 관계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는 파란색으로, 여자는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X축에는 웨이트 WT 변수가 들어가고 Y축에는 MPG 변수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상의 요소들과 실제 데이터 간의 그 대응 관계를 요 AS 함수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S 함수에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들이 대응될지를 지정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기는 뭐 다양한 요소들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변수별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변수별로 사용하게 될 기호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어떤 변수의 집단별로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그래프상에 표현되는 모든 그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와 그 시각적 요소에 대응되는 데이터의 특정 변수 간의 관계를 요 AES 함수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gplot 요 함수에는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역할과 함께 이렇게 데이터셋과 변수의 역할을 설정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ggplot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 생성 환경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요, 그 자체로는 그래프의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실제 그래프는 뭐 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막대라든가 상자라든가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한 그 점, 선, 막대, 상자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기하객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라고 ggplot에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옴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하나 이상의 지옴 함수가 이들 지옴 객체들을 그래프상에 그려줌으로써 그래프의 시각적 결과물을 완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옴 포인트라는 함수가 이 점을 그리는 점이라는 지옴 객체를 그래프상에 표현해주는 함수인데요. 이런 그 지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옴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점들이 지금 그래프상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산점도를 지옴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들을 그리려 그러면은 사실은 요 점이 X축에는 어떤 값을 갖고 Y축에서는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그 위치가 지정이 돼야 되죠. 그 위치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요 ggplot의 함수에 지정된 AS 함수에 있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포인트 함수에 지금 아무런 인수도 지정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인수도 지정을 안 하게 되면은 ggplot 함수에 지정된 값이 이쪽으로 계승돼서 인헤리트 돼서 우리가 지원 포인트 함수에서 그 똑같은 인수 정보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원 포인트 함수에서 새롭게 다른 인수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원 포인트 함수에 지정된 인수가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런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지원 포인트 함수는 앞서 ggplot에 지정된 인수 지정을 그대로 내려받아 갖고 그려주게 되죠. 그 밑에 이어지는데 이제 랩스 함수라가 있어요. 이 랩스 함수는 그래프 자체를 생성하는 함수는 아니지만은 그래프의 제목이라든가 뭐 축 이름과 같은 그런 그래프 요소를 추가해서 그래프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지금 X축과 Y축의 이름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타이틀, 이 제목도 이렇게 크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제목 밑에 또 작은 부제목이 있죠. 이건 서브 타이틀이라는 인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프 하단에 보면은 소스라는 것도 지금 보이는데 이건 이제 캡션이라는 인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그 부가적인 요소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gplot 패키지의 구조는 이제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gg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지옴 포인트에 해당되는 각종 지옴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를 시각적 요소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랩스 함수와 같은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부가적인 요소를 할당해주는, 생성해주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이 ggplot 패키지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것보다 이제 훨씬 다양하게 복잡하게 많은 요소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ggplot를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프를 생성해주는 함수는 사실은 그래프의 실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함수는 여기 지옴 포인트에 해당되는 이 지옴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ggplot에는 아주 다양한 지옴 함수들이 제공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이 그 ggplot에 제공되는 지엄 함수의 예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엄 히스토그램 함수는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지엄 박스 플롯은 이런 상자 도표를 그려주고, 지엄 덴시티는 이런 밀도 도표를 그려주고, 지엄 포인트는 아까 보신 대로 산점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엄 스무스는 이런 피팅 라인, 적합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지엄 라인은 이런 추세선을 그려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로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 ggplot에서 제공되는 지엄 함수의 아주 극히 일부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그 지엄 함수로 사용이 돼서 ggplot 패키지에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직접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코드를 한번 그 우리 RStudi오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ggplot 패키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요, 이건 표준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설치를 먼저 해야 되고요. 설치가 되셨다 그러면은 이 ggplot 패키지를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이렇게 적재를 해야 됩니다. 적재를 하시고요. 자, 아까 보셨던 그 코드인데요. 그 세 개의 구성 요소 말씀을 드렸죠. ggplo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엄 포인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산점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부가적인 요소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슬라이드 보신 것 같은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ggplot 함수는 그 단계별로 일종의 레이어를 가지고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엄 포인트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산점도만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거기에 제가 추가로 랩스 함수까지 다 실행을 해보면은, 랩스 함수까지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의 제목이라든가 X축의 Y축의 이름이라든가 부제목이라든가 캡션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완성된 그래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gplot 패키지는 그래프를 하나씩 층을 쌓아가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드인데요. 그래프의 그 코드 예를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드, 그 그래프의 모습이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있었죠. 이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그래프가 3개의 패널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3개의 패널에다가 그리는 함수가 facet grid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엄 히스토그램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전체적인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고, 그 히스토그램을 실린더 개수별로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facet grid 함수를 추가해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래프의 제목이라 X축, Y축 이름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랩스 함수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ggplot 패키지는 그 함수를 추가해 가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플롯 함수는 상자 도표를 그려주는데요. 상자 도표가 그려진 예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의 상자 도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 도표, 지엄 덴시티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RStudi오에 여기 줌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시면은 작은 화면일 경우는 좀 크게 이렇게 확장된 그래프를,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엄 포인트 함수는 아까 보셨죠. 이런 산점들을 그려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지엄 스무스 함수는 일종의 피팅 라인, 적합선을 그려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지엄 라인 함수는 이 추세선을, 그 추세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함수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지엄 함수들은 ggplot 그래프를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번 예로서 어떤 식으로 코드가 만들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지엄 객체를 표현하는 지엄 함수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산점도를 그리고 산점도 위에다가 또 추세선을 붙여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아까 그렸던 지엄 포인트 함수를 가지고 산점도만 이렇게 그렸는데
요 산점도 위에다가 추세선을 보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예로 보였던 함수 중에 추세선을 그려주는 지옴 스무스라는 함수가 있죠. 지옴 스무스를 추가로 하나 더 보태서 그리게 되면은 요 위에다가 추세선을 보태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ggplot 패키지의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그 ggplot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생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